13세기 고려 무신정권의 시대. 한 사람의 문인이 다음 시대의 문인을 시험합니다. 5번을 1등, 5번을 2등, 10번이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글재주만이 아니라 행정 능력까지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시험을 본 사람은 최자, 시험을 낸 사람은 이규보. 한 시대의 대문장가가 다음 세대의 문장가를 알아보는 방식이 이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오늘은 이규보의 10번이 시험을 통과한 시인 최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자는 1188년에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해주, 가문은 고려전기의 사학을 일으킨 문헌공 최충의 6대 손. 구제학당으로 유명한 그 최충의 후예이자 오복야 최민의 아들,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1212년 문과에 급제하고 처음 부임한 자리는 지방직 상주사록, 시적이 우수의 이름이 났습니다. 중앙으로 돌아와 국자감 학교에 임명됩니다. 학교는 국학의 말단 교수직, 명문 출신의 과거 급제자의 지방관 선정까지 출세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10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권력은 무신정권의 손에 있었습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의, 훗날 최후라 불리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정방을 두고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관의 출세는 정방의 인정 없이는 불가능했고 정방의 인정은 측근들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최자는 그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사람이 최자의 글을 발견합니다. 이규보였습니다. 이규보가 읽은 것은 최자가 지은 우미인초가 와 수정배시. 우미인초는 항우가 사랑했던 우미인의 무덤에서 자랐다는 풀의 이름. 수정배는 수정으로 만든 술잔. 옛 고사와 사물에 깃든 정서를 시로 풀어낸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규보는 그 글재주에 감탄합니다. 이규보 자신도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국자시에 3번 낙방한 뒤 4번째에 수석으로 급제했으나 합격 후에도 긴 세월 동안 관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중 결국 무신집권자 최충원의 눈에 들고 나서야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문인이 무신정권 시대에 어떻게 자리를 얻고 어떻게 글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자신의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이 넘은 이규보에게 권력자 최의가 묻습니다. 공이 이미 나이가 많은데 누가 공의 뒤를 이어 문병을 잡을 만한가? 문병, 글을 짓고 외교문서를 다듬으며 한 시대의 문장을 책임지는 자리. 이규보는 망설임 없이 최자의 이름을 첫째로 댑니다. 그러나 이규보의 추천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의는 최자에게 시험을 명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10번 시험하였다. 5번 1등을 하고 5번은 2등을 하였다. 10번이 문장 시험. 누구와 결혼 것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5번은 1등, 5번은 2등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말단직에 묻혀있던 사람이 10번이 시험으로 자신의 글솜씨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글재주만이 아니라 행정 능력까지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자는 급전도감록사로 임명됩니다. 토지 분배를 관장하는 실무직, 시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자리. 그러나 최자는 그 자리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민첩하고 근면하다. 그래서 1등을 5번 한 사람이 행정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규보의 한마디 추천에 시작된 이 시험은 이렇게 최자를 본격적인 출세의 길로 올려놓습니다. 이후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주태소, 정원, 상주목사를 거쳐 내직으로 전중소감과 보문각대제를 역임합니다. 1233년에는 최린 건술과 함께 금나라의 문안사로 다녀왔고 충청 전라 안찰사, 국자감대사성, 지어사대사, 상서오복야, 한림학사 승지를 차례로 거쳤습니다. 1250년 2월에는 추밀부사로서 중서사인 홍진과 함께 몽골의 사신으로 들어갔습니다. 1256년에는 중서평장사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어받은 것은 단지 벼슬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학관까지였습니다. 13세기 고려 문단에는 두 노선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인로, 형식의 정교함과 옛 시인들의 격조를 따르는 노선. 다른 한쪽은 이규보, 창출신의, 즉 옛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뜻을 창조해내는 노선. 이일로가 파한집을 써서 자신의 시학을 정리했다면 최자는 보한집, 처음 이름은 속파한집을 써서 이규보의 노선을 계승했습니다.
하한집을 보충한다. 는 이름 자체가 이 일로에 대한 응답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보한집은 단순한 시화집이 아닙니다. 이인로 시대 이후 새로 나온 시들을 폭넓게 수록하면서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 시의 품격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을 시도한 책입니다. 한국 문학비평사에서 이 책의 위치는 결정적입니다. 본격적인 문학비평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품격론입니다. 스승 이규보는 시의 여러 품격을 두루 갖추는 것이 좋다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1종의 품격을 분류하고 각 품격에 해당하는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비평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한집에는 이규보의 시가 자주 인용되고 자주 극찬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사적인 보은이라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자에게 이규보는 단지 은인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고자 했던 문학의 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최자의 만년은 시대의 어둠과 함께 깊어갔습니다. 1259년 몽골의 침공이 30년 가까이 계속되던 그해 강화도의 조정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고관들 사이에서 항복과 항전을 두고 중론이 분분합니다. 최자는 추밀원사 김보정과 함께 항복을 주장합니다. 강도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어 굳게 지키기 어려우니 나아가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년에 걸친 항몽전쟁 끝에 결국 항복으로 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무렵 최씨 무신정권도 무너졌습니다. 1258년 유경과 김준 등이 최희를 죽이면서 4대째 내려오던 최씨 정권이 끝났습니다. 최자는 수태사 문화시랑 동중서문화평장사 판이부사에 올라 수상으로서 난국을 수습합니다. 이규보가 올랐던 같은 반열의 재상직, 스승이 비운 자리를 한 세대 뒤에 마침내 채운 것입니다. 1260년 최자는 7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이규보가 사망한 나이와 같았습니다. 시호는 문청, 져서, 가집, 10권은 전하지 않습니다. 사만시기감, 애시 1편, 동문선, 애부 2편과 시 10편이 남아있을 뿐. 그러나 보한집 10번이 시험을 통과한 시인이 평생을 바쳐 정리한 비평서, 많은 오늘까지 전합니다. 이규보가 한마디 추천해서 멈추지 않고 10번이 시험을 부과한 것은 단지 인재를 가리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시대의 문장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에는 그만한 무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자는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5번이 1등, 5번이 2등.